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이 망원경의 발견이 천문 뉴스 중에서도 올여름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가 아닐까요? 이 망원경은 대체 어디가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인터넷상에서 먼 은하단의 사진이 퍼진 것을 포함해서 왜 이 발견은 과학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시 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망원경으로 대체 무엇을 조사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주 망원경의 목적이란?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제임스 웹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임스 웹은 지구 주의 궤도상에 있는 라그랑 주점 중 하나로 망보기를 담당하고 있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라그랑 주점이라고 하는 건 중력으로 연결된 두 천체, 이 경우 태양과 지구로 이루어진 계통으로 이 두 천체에 비해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제3의 천체가 두 천체 사이에서 정지된 채로 있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양 쪽의 외부 관측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제임스 웹은 항상 지구 뒤편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망원경과 지구의 거리는 대략 150만 킬로미터. 주된 목적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으로 우주를 조사하는 겁니다. 인류가 궤도에 올린 우주 망원경 중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우주 망원경 건설에 자원을 할애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에는 우주 방사선의 대부분을 가리는 농밀한 대기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지구상의 생물에게 큰 메리트가 되어주지만 관측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도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류는 이미 몇몇 망원경, 심지어 무인 관측 시스템 한 세트까지도 쏘아 올렸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물론 허블 우주 망원경일 텐데요. 단 이 망원경이 궤도에 오른 건 1990년으로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허블 촬영 영상을 처리하는 연구원 중에는 망원경보다 젊은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비해 기술이 무척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최신 기기를 갖춘 망원경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조사할까? 새로운 망원경에 부여된 가장 큰 임무는 먼 곳의 은하 조사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작고 흐릿한 은하는 100억 년 전 태어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 은하들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우주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그러기 위해선 매우 강력한 관측 장치가 필요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이죠. 제임스 웹의 또 다른 임무는 외계 행성 탐색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많은 천문대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고 발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인데다 태양과 비슷한 항성을 주위하는 행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대부분이 거대 가스 행성 혹은 적어도 지구의 몇 배 크기로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슈퍼어스라고 불리는 천체입니다. 게다가 이들 행성의 대부분은 적색 외성 주위나 태양과 비슷한 일반적인 항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주성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핫 주피터나 핫 슈퍼어스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고온의 행성입니다. 또한 항성이 적색 외성이고 행성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두 가지 상황을 겸비한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 능력에서 가장 관측하기 쉬운 것이 소형 항성을 주위하는 대형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웹은 그 가능성을 넓혀줄 것입니다. 이 망원경을 이용하면 여러 항성계에 속하는 아득한 저온의 외계 행성을 더욱 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위성을 발견하거나 대기 조사도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 망원경의 세 번째 임무는 원시 행성계 원반 조사입니다.
행성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수립 모델에서는 많은 미지의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라 신뢰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관측 장치로 젊은 항성계를 살펴보면 지구가 형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망원경의 시선은 먼 곳의 우주 공간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망원경은 태양계 조사에도 활용될 예정인데요. 계획에는 유로파, 엔셀라두스, 그리고 타이탄과 같은 유망한 위성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이들 위성에서 생명 혹은 적어도 생명의 존재를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또 제임스 웹은 세레스나 팔라스 같은 대형 준행성과 소행성에 대한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첫 성과. 이 망원경에 의해 촬영된 최초의 사진은 SMACS J0723.3-7327이라고 하는 은하단을 포착한 것으로 이미 인터넷상에서도 널리 퍼진 상태입니다. 이 은하단은 지구에서 약 50억 광년 거리에 있으며 나이는 130억 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 은하단에 속하는 은하는 우주에서 최초로 형성된 은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은하단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은하 안에 있는 항성, 하물며 행성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선명한 은하를 볼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향후 관측에 의해 특히 은하단 안에서의 은하의 분포 패턴이나 조성 등의 유용한 데이터를 더욱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건 아마 글래스 Z13 은하의 발견이 아닐까요? 이 은하는 지구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약간 일그러진 원형을 가진 붉은 얼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그곳이 아니라 이 은하의 나이입니다. 이 은하는 대략 135억 살입니다. 즉, 이 은하가 생긴 건 우주 탄생 이후 거의 3억에서 4억 년도 안 되었을 무렵이죠. 현재의 모델을 따르자면 은하 형성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더 늦습니다. 최초의 항성이 불타기 시작한 건 우주 탄생으로부터 5억 년에서 5억 5천 년 전에 시작된 우주의 재전리라 불리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글래스 Z13 은하는 재전리 이전, 우주가 아직 불투명한 가스 구름에 차 있던 이른바 암흑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즉, 먼 옛날 우주에 관한 우리의 계산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또한 외계 행성 WASP-96b에 관해서도 또 하나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행성의 존재와 기본적인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행성은 전형적인 핫 주피터로 태양과 비슷한 항성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는 거대 가스 행성입니다. 지구 시간의 불과 3일 반 만에 주성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이 행성은 엄청나게 고온으로 적어도 낮쪽 방구로는 1000도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주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물의 존재를 기대하기란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임스 웹은 이 행성의 대기 안에서 누가 봐도 확실한 형태의 구름을 검출해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핫 주피터는 냉각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당면한 과제로서 앞으로 풀릴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망원경은 이제 막 가동됐지만 벌써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의문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적어도 20년간은 운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더 많은 수수께끼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가장 최신 발견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동영상을 SNS를 이용해 친구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